먼저 우리 토론 진행을 해주실 분입니다. 최춘웅 큐레이터님, 아까 도시전 주제 발표에서 해주셨었죠?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파리 현장에서는 도미니크 페로 총감독님께서 라운드 테이블 세션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술위원님들, 큐레이터님들 지금 패널로 올라오고 계시는데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좌장으로 이 시간 이끌어 주실 최춘웅 큐레이터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 진행을 맡은 도시전 큐레이터 최춘웅입니다. 우선 긴 시간 계속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로 21년 도시건축 비엔날레가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고요. 더불어 큐레이터들은 모두 더 전시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선 발표로 만나보셨지만 이번 자리에 함께 하시는 큐레이터분들, 학술위원들분들 다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시지만 2021년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총감독이시자 주재전 큐레이터 도미닉 페로 선생님 다시 소개시켜드립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튜디오 큐레이터 마크 브로사 교수님, 현장 프로젝트 큐레이터 푸아하 프렌즈의 한양규 윤한진 대표님, 그리고 학술위원 중에 한 분이신 이윤희 교수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도미닉 페로 총감독님께 먼저 마이크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세계는 여러 도시들이 우리의 삶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아주 특별한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크로스로드라는 대주제가 감독님이 보시는 이런 이슈들과 지금 현재 도시들이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크로스로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선을 교차시키고 여러 다양한 경험을 교차시키고 저희의 전문 지식을 교차한다라는 것이 바로 너무 당연하고 자명해 보입니다. 왜 크로스로드라고 하는 것, 교차라고 하는 것은 1년 전만 해도 어쩌면 좀 정치적으로 보였고 아니면 미학적으로 보이는 그런 자세였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장소를 탐구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찾는 그런 자세였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참여와 같은 그런 자세까지 발전하게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비엔날레는 바로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비엔날이 우리에게 뭔가 우리가 탐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참여 자세에 대해서 무엇인가 답을 주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뭔가를 구축하고 조직하고 우리의 영토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제안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우리의 구조 전체를 총괄적으로 파악해야 되고 우리의 인구 전체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인 것으로, 즉 그러니까 바로 질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미학적인 사고의 결과이죠. 그것이 바로 매번 인식과 시선 그리고 감동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도시에 살고 어떤 특별한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로 크로스로드 교차라고 하는 것이 바로 2021년 9월 달에 바로 서울에서 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로스로드라는 주제가 정말 더 유효한 상황이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감독님 말씀처럼.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저희 학술위원이신 이윤희 교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보시는 저희 크로스로드라는 주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들리시죠? 네. 저희 삐로 선생님이 처음에 그 비엔날레 총감독을 맡으시고 주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분히 되게 솔리드한 전통적인 건축을 하시는 그 분이시긴 합니다. 하지만 항상 제가 오랫동안 도미뼈 선생님하고 교류를 하면서 느낀 거는, 사고는 항상 되게 유연하게 플렉서블하게 한 사고를 지니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느낀 거는, 조금 더 이 비엔날레가 시기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2020년 2월 이후에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 크로스로드의 뒤에 붙은 그 회복하는 도시라는 그 뒤에 소주제가 크로스로드의 저희가 듣던 일반적인 크로스로드하고는 그거를 구별해주는 아주 특징적인 뒤소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우연인지 필연인지 운명적으로 저희가 코로나를 지금 겪고 있고, 2021년 내년에도 이 사태는 그대로 있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리질리언트 시티, 리질리언트 회복하는 그 도시를 가지고 저희가 2021년 주제 크로스로드를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거기에다가 조금은 저희가 티피컬하게 도시나 건축은 물리적인 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과, 그 다음에 그 고정되어 있는 도시를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이 비엔날레를 하면서는 특히 여기 큐레이터 분들 계시는데 조금 더 반응하는 약간 전략으로 큐레이팅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 오늘도 몇 번의 이런 온라인에 문제점이 있었고, 근데 그 반응하고 그 상황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번 비엔날레, 2021년 비엔날레는 조금 더 약간 루스하고, 그 다음에 좀 편안하고, 그거를 스트레스로 받지 않으시고, 그거를 조금 더 바운스 업 하는 그런 비엔날레가 되면 좋지 않을까. 오늘도 조금 이 공간이 무겁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푸하하 프렌즈 큐레이터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은 비엔날레가 그 과정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크로스로드 리전 회복한다, 하지만 조금 더 업하는 그런 큐레이팅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라는 그 너무나 그 큰 상황적 변화 때문에 저희가 크로스로드라는 대주제 뒤에 그 회복력이라는, 치유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소주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또 특히 그 쉘터, 피난처 이런 그 주제로 시작을 했던 글로벌 스튜디오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난민 문제도 계속 유효한 그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피난처를 새롭게 해석하면서 코로나 시대에 대처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마크 브로사 교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어떻게 그 이런 그 피난처의 그 개념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황의 변화에 대처해서 여러 가지 확장된 해석을 하셨는지 그 좀 더 설명을 듣고 싶고요. 또 구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세계의 여러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질적인 그 운영적인 그 어려움에 대해서 몇 가지 에피소드를 듣고 싶습니다.
Thank you, Charlie. Very good questions.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 피난처이라는 개념은 참 재미있는 개념입니다. 피난처는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개념이잖아요. 도미닉 베로도 얘기했지만 뭐 디자이너들에게 요구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피난처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피난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의미하는 게 다 다릅니다.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지금 저희의 제일 큰 적은 코로나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큰 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이 비엔날레의 대주제는 아니고요. 사실 뭐 이 회복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고요. 나쁜 소식을 제가 전하고 싶지 않지만 뭐 더 큰 재앙들이 앞으로는 나타날 겁니다. 지금 환경 파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이후에 더 큰 재앙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보호처, 뭐 피난처에 대한 의미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일단 1차적인 의미는 뭐 리스크를 피해서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하는 곳이 피난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또 디지털과 공예 아니면은 뭐 아래 위 지상 지하 또 뭐 유사한 현대와도 접목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들은 뭐 좀 어려움이 없었는지 대학의 이 그 일정 때문에 저희가 다른 비엔날레 이 그 준비하는 분들보다 좀 일찍 접촉을 하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들과 이제 연락을 해보니까 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학교들이 어려움은 겪고 있지만 학생들이 덜 이 등록을 하고 또 뭐 우리가 계획한 것만큼 뭐 진행은 안 할 수도 있었지만 공통의 프로젝트 덕분에 여러 대학이 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플랫폼이 생겼습니다. 논의의 플랫폼이 생겼고 시너지가 창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은 다양한 좋은 프로젝트가 덕분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미래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로 들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난처를 순발력 있게 빨리 만들 수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위협에 대한 어떤 대처, 안전과 위협, 재난과 어떤 안전 이런 것들이 그 큰 이슈로 대두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페로 감독님이 아까 보여주신 그 렌조 피아노의 제노아 다리 교량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지금까지 없었던 속도로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어떤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 이게 바로 저희 회복력의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페로 감독님께 다시 한번 약간의 그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겠는데요. 그 건축과 그 인프라스트럭처, 사회 기반 시설 두 가지를 연계하면서 조경, 공학, 건축 이렇게 세 분야를 한 전시로 아우르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회복의 어떤 그 조건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회복과 이런 그 기반 시설이라는 주제, 회복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좀 더 그 보충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주제라는 것이 하나의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의 사례가 아니라 사례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는 거죠.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낙관주의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뭔가를 드러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의무라는 것은 모든 크리에이터들, 창작자들, 무언가를 구상하는 사람들, 이러한 그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낼 때 우리가 뭔가를 드러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수단을 총동원해서 그런 장소들을 드러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에서 말이죠. 이렇게 뭔가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그 이윤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열정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낙천주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뭔가 어떤 놀라움을 갖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건축이라는 무거운 주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이런 주제들을 저희가 같이 연계를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열정적인 그러한 장소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건축물, 어떻게 보면은 뭐 독재 체제에서 만들어졌던 건축물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대감이 있는 건축물로 승화시킬 수 있겠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총감독님이 아까 보여주신 오픈콜 공개 공모전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1000여 개가 넘는 작품들이 접수가 되었고 그것들을 모두 찬찬히 살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서 관심이 있는 이슈가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정 기준에서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보셨는지, 어떤 기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 약간 듣고 싶습니다. 선정 기준은 바로 참여의 의지, 바로 미학적인 참여의 의지, 그러니까 저희가 제안한 주제나 문제의식에 대해 특히 환경적인 문제 아니면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 아니면 생산에 관련된 부분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인 답을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기술적인 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새로운 용법, 어떤 새로운 머테리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물리적이고 관심 가고 굉장히 촉감적인 그러한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 또 설치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아주 세노그래피적인, 그러니까 장면적으로 봤을 때 광각이 들어오셔서 보시게 되면 하나의 장소, 조명, 어떤 분석, 어떤 언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 그래서 아주 감동적인 차원의 것이 되는 것, 그러면서도 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 가르쳐주는 것,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새로운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의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것, 이런 부분을 중요시했습니다. 비엔날이라고 하는 행사는 새로운 즐거운 독서를 가능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새로운 제안을 통해서 뭔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제안들이 굉장히 놀랍고 그리고 제안들을 갖다가 제작하는 방식들도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네, 정말 더 작품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엔날레는 마치 독서와 같은 경험을 제공한다라고 하셨는데요. 문학과 건축, 글과 건축을 연결시키는 푸아하의 기획이 아주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큐레이터로서 작가 선정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어떤 소재를 찾아내는 것도 꽤 어렵고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주제를 찾아내셨는지 약간 더 가볍게, 아까 좀 무겁게 설명을 해주셨다면 약간 더 가볍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처음 이렇게 전시를 준비를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스스로가 이 전시를 통해서. 솔직히 되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 그동안 저희는 전시를 별로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두 번의 서울도시 건축 비엔날레도 그냥 멀리서만 지켜봤었고요. 어쩌면은 전시라는 게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지 않으면은 별로 남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우리는 대중의 마음에서 한번 이 전시를 좀 한번 봤는데요. 지켜보려고 했는데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전시를 보통 일반 대중들이 전시를 보러 가면 전공자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사실 항상 다른 데 눈이 가요. 이걸 하는데 세금이 얼마나 들었을까? 이거 다 쓰고 버리는 거야? 뭐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전시라는 게 꼭 어떤 큐레이터가 만들어 놓은 주제에 시민들이 항상 집중해 줄 거라는 거는 그냥 이상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전시라는 그 이름을 지우고 정말 이 전시를 즐길 수 있는 어떤 진짜가 뭘까라는 이제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는데요. 아이들의 움직임을 떠올리기 시작했던 거는 우리 셋이 좀 그래요. 다 애들처럼 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훨씬 더 이렇게 전시가 참여형을 넘는 정말 이렇게 어떤 삶 그 자체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아이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밝고 명랑하고 밝은 미래를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재밌었게 봤던 거는 매 순간 어떤 새로운 질서를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제 아들만 해도 그렇거든요. 횡단보도 건널 때 제가 검정색 아스팔트를 걸으면은 저보고 틀렸다고 그래요. 질서잖아요. 이제 이런 어떤 뭐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도시를 바라볼 때 그동안 너무 어려웠던 얘기들만 했던 건 아닌지 스스로 정말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눈을 길러서 우리가 이렇게 도시를 조금 더 새롭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실제 아이들을 초대를 해서 이렇게 전시를 진행할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어떤 건축이라는 어려운 학문,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야를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문학 작가들에게 어떤 작품들을 의뢰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문학 작가들의 선정의 기준은 사실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 뭐 다양한 장르의 소설, 사실주의 작가라든지 뭐 시인이라든지 여러 방면에 활동하고 있는 문학 작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는 을지로라는 사이트를 이제 한정적으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데 좀 부지런하게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자신만의 이렇게 시선으로 이렇게 또 숨겨져 있는 도시의 어떤 모습을 발견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작가들로 지금 선정하고 있고요. 동시에 건축가들의 경우에도 건축가분들을 모시게 되는 선정의 기준은 순전히 우리의 호기심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분들이 해왔던 작업의 결과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궁금한 사람들로 저희가 모셨거든요. 네,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초등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전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육아에 가장 그 정성을 들이고 있는 한양규 소장님이 한 말씀 더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나온 건 아니었고요. 아마 총 감독님은 알고 계실 텐데 엎치락뒤치락 꽤 했어요. 한 몇 달 동안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게 맞냐, 이게 뭐냐 막 하는데 사실 뭔가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전시를 하고 나면 남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아카이빙이냐 뭐냐 갔는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또 을지로에 워낙 많은 전시가 있었고 작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떤 무형하고 유형하고 좀 연결되는 지점도 있는 것 같고, 책이라는 건 길이 남을 수 있고 전시가 끝나도 보관도 되고 온라인으로도 대체가 되니 그럼 이것과 유형하고 같이 가보면은 정말 재밌겠다. 사실 그렇게 가는데
통하는 부분은 단일화하는 부분이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사실 전시하면서 좀 걱정됐던 거는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느냐도 사실 저희한테 되게 어려움이었거든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면은 을지로 해서 조명 다 띄워다가 막 붙이면 어떻게 하지? 우리끼리는 사실 이런 실제 걱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아예 어떤 형태를 쥐어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지금은 참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윤희 교수님께 다시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아까는 주제에 대한 어떤 조언을 주셨다면 이번엔 저희 큐레이터들에게 마지막으로 조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비엔날레 페로 선생님하고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쉬웠던 거는 그 페로 선생님은 스위스 EPFL 학생을 데리고 저는 이화여대 학생들을 데리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자라온 습성상 결과론적으로 제가 집중을 해서 저는 중간에 다큐멘테이션을 거의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책을 내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 EPFL 그 페로 선생님이 리딩하시는 서브랩 학생들은 굉장한 중간중간 뭐 동영상도 찍고 학생들 일하는 것도 찍고 그 과정을 되게 즐기는 모습, 그 다음에 과정 고민하는, 물론 즐기기만은 하지는 않았겠죠.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학생들이 페로 선생님 밑에서. 근데 그거를 보고 저도 비엔날레는 결과론 쪽으로 끝내는 건 아니구나. 네. 저희가 마지막 전시는 아까 보셨던 굉장히 큰 메탈 스트럭처긴 했는데 그거 하나만 전시했다고 그게 표현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셨던 충분히 지금 벌써 준비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여기 마크 프로스 선생님, 그 다음에 최춘 교수님, 그리고 포하하의 그 3명의 큐레이터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중간중간 과정을 저희한테 조금씩 아까 의심스러운 조금씩이라도 보여주시면, 왜냐면은 그게 결국에는 인트리기라고 그러잖아요. 되게 자극을 시키고 저희를 스티뮬레이트 시킬 수 있는 그게 너무 9월 1일 날 비엔날레 열렸다 그렇게 안 해주시고 중간중간에를 흥미로운 힌트들을 좀 주시는 다큐멘테이션이나 홍보를 좀 해주시면 저는 그 끈이 좀 이어져서 오프닝 때 완전히 증폭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솔직히 요새는 거의 그 스마트폰으로 1초 시대잖아요. 1초 지나면 그냥 없어지거든요. 그 흥미가. 근데 그 흥미의 끈을 계속 좀 던져주시기를 좀 기대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과정을 최대한 즐기면서 그 여러 가지 인트리그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내년 초에 아마 웹사이트가 런칭이 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9월 개막에 앞서서 봄부터 여러 가지 온라인 포럼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이 되면 클라이맥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계속해서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에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큐레이터들도 계속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전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좌장으로 라운드 세션 이끌어주신 최춘웅 큐레이터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패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편안히 다시 자리로 돌아가셔서 착석해 주시겠고요.